늦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지리산 기슭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사진작가 박상현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카메라를 들고 산자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천연기념물인 사양노루와 산양을 촬영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친숙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고도에서 진돗개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양노루와 사냥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봤던 진돗개인데. 박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카메라의 망원 렌즈로 진돗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진돗개는 바로 지리산 토박이 김노인이 기르던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는 특히 사양노루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유명했던 녀석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지리산 자연환경감시단의 일원으로 멸종위기종인 사양노루와 산양을 지키는 일을 해왔고, 충성이는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성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늠름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없고 몸은 야위어 있었으며 눈빛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충성아, 이리 온. 박할아버지가 부르자 충성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성이의 목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고 발톱 사이에는 희귀한 사양노루의 털로 보이는 것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양노루는 지리산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개체수가 매우 적은 멸종위기종이었고 산양 역시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자 특별보호종이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동물들의 영역에서 충성이가 이토록 망가진 모습으로 산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일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서서히 충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달려왔을 충성이가 이상하게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지리산의 귀중한 야생동물들에게 큰 위험이 닥쳤음을 알리는 경고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은 박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지리산 풍경 속에 그는 이제 막 시작될 커다란 사건의 징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성이의 이상 행동은 분명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아마도 사양노루와 산양을 비롯한 지리산의 멸종위기 동물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충성아, 내가 도와줄게. 박할아버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40년간 이 산의 야생동물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그였기에 이제는 그 카메라를 내려놓고 충성이와 함께 지리산의 보물들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박상현 할아버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상현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마을의 유일한 수의사인 정희수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정 선생은 30년 넘게 지리산 일대의 동물들을 돌봐온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수의사였고, 특히 멸종위기종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정 선생, 큰일 났어요. 충성이가 사양노루가 사는 지역에서. 박할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지리산으로 향했고 마침내 아직도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충성이를 발견했습니다. 정 선생은 조심스럽게 충성이에게 다가가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충성이를 검사하던 중 정 선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목덜미에 뭔가가 있어요. 정 선생이 충성이의 목덜미 피부를 세심히 살피자 첨단 전자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신형 위치 추적 장치네요. GPS 기능까지 탑재된. 정 선생이 장치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누가, 왜 진돗개에게 달았을까요? 박할아버지는 충성이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며 깊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불길한 징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충성이의 발톱 밑에서는 사양노루의 털과 산양의 털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진돗개가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는 험준한 바위산 지대를 헤맨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밀렵이 아닌 것 같아요. 정 선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충성이의 사냥개 본능을 이용해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를 파악하려 한 것 같습니다. 사양노루의 사양선은 암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박할아버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진돗개는 예로부터 주인을 위해 사냥과 사양노루를 지켜온 충직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런 충성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을 해치는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추적 장치에는 분명 중요한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계신 김 박사님께 연락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충성이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또렷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해준 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듯한, 그리고 지리산의 비밀을 함께 파헤치자는 듯한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를 도와줘야 할 것 같구나, 충성아. 박할아버지가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양노루와 사냥이 위험에 처해 있어. 너는 그들의 진정한 수호자였잖니.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충성이는 마치 알아들은 듯이 크게 한번 짖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D-minus 이제 10, 두려움 대신 9, 사명감이 서려 7, 있었습니다. 6. 박할아버지와 정 선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리산의 비밀을 파헤치고 멸종위기종들을 지켜내야 할 새로운 임무를 띠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밀렵을 넘어선 첨단 기술을 동원한 국제적 밀렵 조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도 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민호 박사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성이의 목덜미에서 발견된 추적장치에는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김 박사가 박상현 할아버지와 정희수 선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충성이가 지리산 전역을 돌아다닌 기록이 여기 다 남아있어요. 특히 사양노루와 사냥의 서식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점들로 가득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점은 충성이가 머물렀던 위치를 나타냈고 그 위치들은 모두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이 추적 장치에는 고성능 음파 발신기가 달려 있었어요. 이 음파는 야생동물들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성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양노루와 사냥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도구로 이용당한 거죠.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간 카메라에 담아온 소중한 생명들이 이런 식으로 희생되고 있다니. 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팀 최강산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3마리의 사양노루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최 팀장이 내민 것은 첨단 덫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덫과는 달리 이것은 마치 군사용 장비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북한산에서도 발견된 것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국제 밀렵 조직의 흔적이 확실해요. 정 선생이 덫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경악했습니다. 이건 쇼크 덫이군요. 동물이 걸리면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키고 자동으로 GPS 신호를 보내는, 야생동물을 산채로 잡기 위한 장비입니다. 충성이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한 일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김 박사가 갑자기 컴퓨터를 빠르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적 장치의 신호가 다른 장치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네요. 지리산 전역에 이미 수십 개의 비슷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렵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습니다.
국제민렵조직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지리산의 멸종위기종들을 노리고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양노루의 사양성과 사냥의 뿔. 국제암시장에서 황금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얼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충성이가 크게 짖으며 박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지리산의 진정한 수호자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충성아. 내가 이 산을 가장 잘 알지. 박할아버지가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막을 차례다. 그렇게 지리산의 수호자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고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해져 갔습니다. 멸종위기종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들의 은밀한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지리산 깊숙한 곳, 박상현 할아버지와 충성이는 숨을 죽인 채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밀렵꾼들의 은신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움직이지 마, 충성아. 박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충성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은신처는 겉보기에 평범한 산장처럼 보였지만 정교하게 위장된 건물이었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고 대형 냉동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무전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독수리 1호, 여기는 지리산 호랑이.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좌표 송신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립공원 특수단속반과 경찰 특공대가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지리산 수호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멸종위기종 보호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팀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김민호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전 개시까지 30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은신처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렵꾼들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안 됐다. 김 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시 작전 개시. 모든 팀 전진. 순식간에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은신처를 비추었고 특공대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하지만 밀렵꾼들은 이미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듯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2명이 박할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충성이가 번개같이 튀어나가 도주로를 막아섰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용맹함과 충직함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란 밀렵꾼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특공대원들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냉동 보관된 사양성과 사냥뿔 다수 발견. 수색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제밀렵조직의 증거 확보 완료. 작전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총 8명의 밀렵군이 체포되었고 엄청난 양의 불법 포획도구와 밀렵된 동물의 부위들이 압수되었습니다. 더불어 국제밀렵조직의 네트워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확보되었습니다. 잘했다, 충성아. 박할아버지가 충성이를 껴안았습니다. 충성이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밀렵꾼들의 도구가 아닌 지리산의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번 작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국제적인 공조.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지리산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지리산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희망도 함께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먼 산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양노루와 사냥들이 조금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작전이 예상치 못한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리산 자연환경연구소의 치료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에게 덫에 걸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어린 사냥이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정희수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충성이가 이끈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 어린 사냥은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박상현 할아버지는 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사냥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저 녀석이 살아난 건 정말 기적이에요. 충성이가 아니었다면. 충성이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들은 듯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구소의 명예 직원이 되어 매일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사냥이 있는 치료실 앞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이름 지은 이 사냥이. 김민호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를 잃고 덫에 걸린 채 발견됐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저렇게 생기를 되찾았잖아요. 희망이는 비록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날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먹는 양도 늘었고 상처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은 참 놀랍습니다. 정 선생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본 덕분이에요. 이제 곧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희망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버티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치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어났어. 드디어 일어났어.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이는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성이도 기쁜 듯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내가 지켜낸 생명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김 박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리산의 모든 생명들이 희망이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치료실을 비추었습니다. 희망이의 회복은 단순한 한 마리 사냥의 생존을 넘어 지리산 생태계 전체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지리산 정상에서 박상현 할아버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충성이가 함께였고 멀리 산자락에서는 건강을 되찾은 희망이와 다른 사냥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진작가가 된 것 같구나. 박 할아버지가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카메라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닌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는 지리산의 변화를 기록해왔습니다. 밀렵꾼들에게 상처받은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야생동물들의 모습까지. 그의 사진들은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생명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자 민수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자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전 소식이 크게 실렸어요. 지리산의 기적 생명을 담는 렌즈 전시회가 전국 순회를 한대요. 그리고 국제자연보호단체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박 할아버지의 사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충성이와 희망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밀렵꾼들의 도구였던 진돗개가 오히려 야생동물들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사냥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자연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생태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카메라가 담은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희수 선생과 김민호 박사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김 박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지리산의 멸종위기종 개체수가 20% 이상 증가했답니다. 특히 사양노루와 사냥의 새끼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 선생이 덧붙였습니다. 충성이의 이야기를 듣고 전국의 진돗개 주인들이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답니다. 저녁 노을이 지리산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사양노루 한 쌍이 보였고 그들 곁에는 작은 새끼도 있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충성아.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충성이는 마치 대답하듯 한번 짖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이제 추적장치 대신 국립공원 명예수호견 인증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희망이가 이끄는 사냥 무리가 멀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사라도 하듯 박 할아버지와 충성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렌즈 속에는 노을을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는 충성이의 모습, 그리고 그 뒤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사냥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지리산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맞아. 박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이제 시작이지. 해가 저물어가는 지리산의 하늘은 마치 축복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박상현 할아버지는 이제 진정한 자연의 수호자가 되었고 그의 카메라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박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충성이도 함께 일어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냥들의 발굽소리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지리산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상현 할아버지와 충성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민수가 자연보호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지리산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지리산의 기적은 계속됩니다.